계속해서 실적 전망 나온 기업들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해저브로 같은 경우에는 해저브로뿐만이 아니라 소비 지출 둔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4분기 들어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완구 업체들은 홀리데이 시즌에 뭐 네. 아이에게 선물도 하고 그렇죠. 좀 선물로 나가는 매출이 많을 텐데, 생각보다 지금 뭐 필수 소비재,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소비 지출이 확 극명하게 엇갈리는 어떤 분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 엇갈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정점 논란도 뭐 있긴 하고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도 많이 제어가 될 거고 심지어는 뭐 올 상반기 끝 무렵이나 하반기에 연준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피봇 할 거잖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시장에서 기대값을 갖고 있거든요. 쉽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3% 중반 정도쯤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연준에서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물가 내지는 고금리 시대가 같이 공존하는 어떤 기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소비 지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주머니가 좀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해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필수 소비재랑 조금 더 갖고 놀아도 되잖아라고 하는 장난감 같은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분명히 소비 패턴에 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채권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증시가 연준의 피벗을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너무, 하는데, 사실 너무 그 우물가에 가서 뭐 숭늉 찾는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이번엔 섣부르다. 진짜로 할 거 아니냐인데 이제 지금 다 사실 거의 안도를 하고 있고 물론 99% 넘는 확률로 패드워치가 이번 FOMC에서 베이비 스텝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목리라고 파월 의장이 그 공포의 기자회견 시간에 나 아직 생각 바뀐 거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마디 발언을 할까봐. 어떻게 할까봐. 근데 그렇게 말해도 이제 안 믿을 수도 있지 그걸 않을까. 안 믿으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정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이제 뿅망치로 블랙아웃 뿅 기간이기 이렇게. 때문에 이제 꾹 참고 이제 한 네. 열흘인가 2주 정도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방언이 터질 때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진짜로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시장의 어떤 이런 좀 색다른 어떤 추측에 대해서 수긍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급을 좀 올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작년 1월이 그렇게 많이 빠졌던 한 달이었거든요. 네, 완전히 이 크로스가 돼가지고 X자 형태로 올해 그 기저효과가 나오면서 반대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는 이번에 FOMC가 이제 2월 초 시장을 좀 좌우하는 흐름에서 봐서는 작년도 그 1월과 2월이 넘어갈 때 흐름하고 좀 같이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연 단위로 계속 그런 흐름이 뒤바뀌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이제 2월장은 1월달 이제 급등 어쨌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급등한 건 맞거든요. 최근 네.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조금 이제 정체를 보이는 상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파월이 굳이 뭐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정도에서 하더라도 시장이 알아서 좀 차익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뭐 연준의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4분기 네.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1월에 이렇게까지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올랐던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시장에서 작년 FOMC랑 이번 FOMC 사이에 좀 간극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작년 연말까지 힘들었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바뀌지 않는 유일한 통계 중에 하나가 중간선거 이후에 6개월 정도 스코어를 보면 늘 꽤 올랐다라는 올랐다.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과 1년 정도 있다가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그 상승의 흐름을 깬 적이 없었다라는 논리가 뭐 작동하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환율적인 면에서 뭐 흔히 말해서 뭐
킹왕 달러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알아서 이제 조금 내려오는 내려왔죠. 부분들, 그리고 채권 금리 자체도 좀 고점에서 어찌 됐든 연준이 아무리 이제 반대를 아니라고 하지만 그 스텝 자체가 이제 계속 스텝 다운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또 작년 말까지 과대 낙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해소되는 부분에서 1월달 장이 참 잘 열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줬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주에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2월 FOMC가 분기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페드워치 확인해 봤더니 25bp 쪽으로 99%가 어, 네. 쏠려 있는 모습인데 시장은 확신이 있네요. 네. 지금 며칠 전보다 좀 웃긴 지표, 아니 그 웃긴 비중이 99%지만 그 1%가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0.5가 아니라 네. 동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동결을 주장하는 쪽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낙관적으로 가네요. 맞습니다. 네. 시장은 거의 확신을 네. 갖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또 높은 확신을 가지니까 2월 FOMC가 또 왠지 불안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 관심도가 약간은 금리 인상 폭은 어느 정도 이제 나온 상황이고 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는 것 같은데 완만한 경기 둔화를 예상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솔직히 이런 거시적인 어떤 상황들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이제 하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국장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상저하고라 그래가지고 상반기엔 좀 장이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올라온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1월 달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뭐 나름대로 어필을 그때 하고 말씀하셨죠. 다녔던 네. 기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이라는 데가 심리 싸움인데 네. 다수의 어떤 의견들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장을 많이 보여줬던 과거의 예를 좀 감안을 해보면 어떤 쪽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몰리는 것만 반대쪽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엄청나게 팝니다. 어제 오늘 거의 1조씩 팔았어요. 네. 장이 올라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년 연말 기준으로 글로벌 IB들이 뭐라 그랬나요? 우리나라가 10년 만에 매수 기회라고 공이 떠들었는데 싸다. 그거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싸서 기회라기보다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네. 시장은 늘 불안할 수 있고 뭐 통상적으로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3, 4월 위기설 뭐 5월 달 또 위기설 이런 것들이 좀 예정이 돼 있다고도 많이 네. 뭐 지금 사실 거리로 안 나와서 그렇지 5월 달 뭐 미국의 부채 한도 뭐 이런 협상에서 또 뭔가 이상한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하지만 뭐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괜히 또 거리로 생각들을 하고 그때 돼선 어떤 모멘텀으로 자꾸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어찌됐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일부 증권사들 예상치를 보면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가 오른 지수가 올해 예측했던 상단을 이미 넘은 증권사도 있어요 지금. 그럼 그런 데서 주장했던 바대로면 우리나라 장이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인데 네. 작년 그러니까 11월쯤에 나온 어떤 예상치를 보면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2600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포인트가 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렇게 도달되면 어쨌든 연중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포인트만큼 도달이 됐으니 그럼 정말 다 팔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네. 개인들 최근에 이제 비중을 막 줄이고 우리나라 시장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버스 곧버스 막 사고 계신 상황들인데 네. 지금 아주 쌍코피가 터졌어요. 주식은 허전하게 잔고에서 자꾸 비어나가지 곧버스 인버스 상 부분은 또 터지지 이런 식으로 좀 이중거를 겪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포함해서 최근에 파신 분들이 다시 사는 쪽으로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또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좀 더 테크니컬하게 좀 올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진짜 못 견디게 다시 포모 현상 같은 것들 개인들한테 불러 일으킬만 할 수준까지
리딩 시킬 확률이 좀 높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고 미국도 뭐 유사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뭐 유럽 좋았고 중국이 더 좋고. 뭐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상 최대 지수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사상 맞나요? 최고치를 네, 또 유럽 그러니까 증시 찍었었고. 이게 뭐 글로벌리하게 경기 침체에 빠지는 지구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가라든가 지수는 뭐 정말 너무 현실하고는 조금 괴리감 있게 이걸 이제 진짜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선반영입니다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이제 적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네. 정말 좀 따로 논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